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5일 정묘 세번째 기사 1440년 명종통 5년 경상주하도 첫지사 김효승이 아비상을 핑계로 사면을 청하다. 신이 삼가 성언을 입사와 신을 기복하여 경상주하도 첫지사에 삼았으니 가만히 생각하건대 임금을 섬기는 충성과 어버이를 섬기는 효도는 신하와 자식의 큰 절개여서 한쪽도 치우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엄부를 읽고 홀로 자모만 있는데 서울과 외방에서 벼슬 하느라고 여러 번 정승을 골하여 구로의 은혜를 갚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가화에 뻗치었으니 애통은 호시에 깊고 책임은 이호에 간절합니다. 3년상을 마치어 조금이나마 종천의 아픔을 펴기를 바랐더니 특별히 은총이 본수에 넘침을 입었으나 장사를 겨우 마치어 무덤에 흙이 마르지도 않았으니 차마 슬픔을 잊고 영광을 입어서 자식의 직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그 넓으신 큰 도량으로 적은 정곡을 굽어 살피시어 기복의 명령을 회수하셔서 상사 담제의 예제를 마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5일 정묘 네번째 기사 태일초례를 행하다. 비를 비는 태일초례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5일 정묘 다섯번째 기사 기우제를 행하다. 석적기우제, 취무기우제, 승도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6일 무술 첫번째 기사 기우제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6일 무술 두번째 기사 죄를 범하여 속을 바치게 된 자를 연기해주다. 형제에 전제하기를 서울과 여방의 죄를 범하여 속을 바치게 된 자가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거둬 바치기를 못하여 한 족속이 모두 독촉을 받게 되면 실로 온당치 못하다. 지금 4월 27일 이전에 범죄하여 속을 거두게 된 자는 추석 후를 기다려서 추징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6일 무술 세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가 사직을 청하다. 상언하기를 신이 수족의 골절이 아파서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건사판지 이미 여러 해가 되어서 많은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낫지 않고 또 노둔하고 방무함으로써 그릇 구근을 입어 제보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으나 공량이 협소하고 무상하여 비록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자 하여도 물방울이나 태클만한 도움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미 오래여서 심히 물망에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대개 비오고 변나는 것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오로지 보상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죄를 부른 것의 허물이 실상은 신에게 있으니 낮과 밤으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합니다. 또 연치가 쇠하고 늙었으며 만일 여유가 한가함을 얻어서 쇠잔한 몸을 기르면 그의 조금 연장하여 길이 성언을 입을 수 있겠사오니 청하건대 신의 직책을 면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6일 무술 네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해 시임 산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달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가 바야흐로 은성한 때를 당하여 비가 시기를 어기니 생각하건대 골한 정치가 있어 재앙과 허물을 부른 것 듯하다. 시임 상관 각 품으로 하여금 물은 말할 것이 있거든 모두 진달하여 숨기지 말라 하였다. 좌승지 성념조와 우승지 조서강 등이 여러 사람들이 올린 봉사를 열람하여 만일 행할 만한 것이 있으면 문득 주필로 줄을 그었다. 임금이 그 7가지 주목에 가하게 여기어 의정부에 내리어 헤아리고 의논하여 드리게 하였는데 모두 번뇌한 작은 일이었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4월 26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마변자 변효문이 양인 대책에 대한 글을 올리다.
성정문의 글을 받들기를 동창의 휘하 사람들이 서로 계속하여 서로 다시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와 밭을 경작할 계획을 하고자 하므로 도질제사가 종자와 양식을 주고 전에 빼앗은 인구, 가축 및 자산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저기 내왕하여 초유한 공이 있는 자와 의복을 잃어버린 자는 도질제사 영문에 저축한 청목면으로 적당히 주고 있는데 혹시 부족함이 있을까요? 깊이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청목면 20여 필을 더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드디어 마변자 등에게 전지하기를 알타리 등이 서로 떤 말에 공동되어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을 내어 산골짜기로 도망하다가 자산과 가축을 모두 빼앗기고 생계가 궁박하여 부득이하여 다시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국가에서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접할 뿐 아니라 위하고 안집하였으니 그것으로 이미 족한 것이다. 전일에 내려갈 때의 사목 안에 야인에게 의복을 지급하는 일은 알타리 등이 의복을 잃어버리어 발가벗은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구제하여 주는 것이 가하다. 어찌 서울 안에 면포를 수운하여 상줄 수 있는가? 도절제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6일 무술 6번째 기사. 두 번 범한 절도는 도형 이상의 예로 논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두 번 범한 절도는 양인 천인을 물론하고 임시로 관노에 붙여 이미 일찍이 법례를 세웠으니 장제 이하로 논하여 방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청하건대 도형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논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7일 기해 첫번째 기사. 환항의 기신제에 쓸 향과 청문을 친히 전하다. 환항은 환조이고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4월 27일 기해 두번째 기사. 한길도 도질제사가 야인 대책에 대한 사목을 올리다. 1. 도지 동지 낭보 을간이 아들 이소은과 종제 노화로 등을 보내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뵙고 싶으나 구류하여 있는 동창 등이 도망하여 돌아갈까 염려가 되고 동창 등을 데리고 가서 뵙고 싶으나 또 절제사가 동창 등을 붙잡을까 염려되니 만일 붙잡지만 않는다면 동창 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기에 신이 사람을 보내어 무수하는 뜻으로 다 일렀습니다. 동창 등이 스스로 형세가 공한 것을 알고 또 울혼, 보을간 등에게 의탁하여 다시 돌아오려는 뜻이 더욱 생각에 간절합니다. 1. 올량합으로서 멀고 가까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남녀들이 모두 와서 뵙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알타리의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또한 모두 연속하여 와서 배웁니다. 마변자, 변효문 등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올량합도 울훈과 알타리의 마자화, 막내를 나누어 보내어 범찰 동창을 초유하여 안심시키고 마변자, 변효문 등은 회령에 대기하여 기다리게 하고 있게 하고 신은 군사를 종성에 주둔하여 그 형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2. 낭보을간이 또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동자음파의 어미는 내 족속인데 만일 자음파의 어미와 처자를 나에게 보방하여 준다면 그 나머지 부동하는 자도 또한 모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너를 보기를 기다려서 직접 의논하여 구처하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달 4월 14일의 내전에 의하여 잡아오는 자는 중한상을 준다는 뜻으로 널리 효유하면 자음파가 영영 도망하여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동하는 자가 들으면 역시 또 의심하게 될 것이니 그 안정되기를 기다려 천천히 그 형세를 관망하여 한결같이 내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지휘 마구 요음파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이달 4월에 길에서 동창을 만났는데 동창이 나에게 이르기를 나는 군사가 뒤쫓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 나가 뵙지 못하지만 범찰은 그렇지 않으니 먼저 아하대를 보내어 배온 연후에 나도 또한 나가 배우려고 하는데 범찰과 이 일을 상의하고자 하여 범찰이 사는 곳에 가는 길이라 하였다 하고 또 노고적에게 이르기를
너도 나가. 뵙기가 어렵거든. 낭보을간을 청하여 데리고 속히 나가서 뵙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7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사직의 비를 빌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7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야인의 노락질에 대해 아뢰다.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이달 4월 23일에 올양압 200여인이 조명강 고자에 들어와 도둑질하여 농민 7인과 말 32필과 소 5마리를 노략질하여 강을 건넜는데 만어 최준이 뒤쫓아서 1급을 베이고 말 한 필을 노역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7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야인의 실상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점지하다. 경의 전후 3억을 보니 노울론이 국가에 정성을 바치는 것을 그 정상이 상줄만 하다. 처음에 동창등이 도망갈 때 노울론이 미리 그 꾀를 알고 사변을 기다렸으며 봉군의 군사가 뒤쫓아가 잡아서 자산과 우마를 다 빼앗은 뒤에 동창등이 도망하여 수무력을 꾀하여 도론의 거주지를 지나가다가 붙잡혔는가. 동창등이 이리 군색하고 형세가 공박하여 가서 도론에 의탁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붙잡았는가. 범찰이 붙잡힌 여진 22호를 돌려주기를 청하였으나 도론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사실인가. 낭보을간이 자제를 시켜와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뵙고 싶으나 다만 동창등이 도망갈까 염려하여 친히 가지 못한다 하였다니 낭보을간이 동창등을 고려한 실상과 위탕의 두어 가지 일을 듣고 본대로 자세히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4월 2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기우제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풍운 내우의 기우제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4월 2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각사 관리의 점심을 줄인 예를 아래도록 명하다. 호주에 전지하기를 지금 가뭄을 당하여 굶주리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니 각사 관리의 점심을 감한 옛 예를 참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4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4월 2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풍운 레우단 등에서 비를 빌다. 삼각산 한강 목력산에 비를 빌었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4월 2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가뭄으로 시패를 면역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예조판서 민이생이 아뢰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 이번 번드는 시위패를 모두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나의 승정원에 이르기를 공궁한 백성이 참으로 염려된다. 각사의 조위의 장수 소유를 또한 모두 기한을 정하여 역에서 놓아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우승지 조서강이 아뢰기를 만일 지금 모두 놓아보낸다면 사원에도 부족하고 또 신령한 고을을 분변하기가 어려우니 청하건대 가을을 기다려서 놓아보내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4월 2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종정성에게 관인 사송하는 배들을 삼포로 분산하도록 글을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글을 보내기를 귀도의 여러 관인이 사송하는 배들을 내이포, 부산포, 연포 등 세 곳에 고루 나누어 내보내기로 이미 일찍이 약속을 정하였는데 근자에 전에 보낸 사람들이 모두 부산포에 와서 정박하니 이 때문에 부산포에 번잡하고 분요함이 없지 아니하니 심히 불편한다.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전이 약속에 의하여 세 포구에 나누어 이르도록 하라. 만일 부산포에 여전히 중초파에 이르면 접대 허락하지 않겠다 하였다. 세종 7월
국원 세종 22년 4월 29일 신축 5번째 기사 야인 비변책에 대해 논의하다. 마변자 변효문 등이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알타리 등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이 도망간 것은 동자 음파의 말을 듣고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질제사가 장차 우리들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하였고, 또 자음파가 자현하여 말하기를 나는 조금도 동창에게 망령된 말을 하여 도망가게 한 일은 없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동자음파의 처자를 놓아 보내고 또 자음파를 책임지고 보방하였습니다 하고, 도질제사 김종선은 또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동자음파는 이미 본국의 벼슬을 받았으니 다른 야인의 비교가 아닙니다. 만일 초무한 사람 때문에 법대로 처치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말을 만들어 일을 일으키는 자를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동자음파와 그 처자를 체포하여 서울에서 그 죄를 조사하여 물어서 율에 의하여 엄격하게 징계하소서 하므로 드디어 마변자와 변효문에게 전지하기를 경등이 내려갈 때에 모든 일을 도질제사와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지금 도질제사는 자음파를 율에 의하여 엄격히 징계할 것을 청하고 경등은 자음파를 보방하여 조처가 각각 다르니 이제부터 모든 일을 도질제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5월 1일 이민 첫번째 기사 문서전의 제사하고 왕세자가 아흔하다. 세종시로 89군 세종 22년 5월 1일 이민 두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안순이 사직을 청하다. 상언하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 성명을 만나 잘못 고뇌를 입어 벼슬이 높은 품질에 이르렀으니 총애와 영광이 분수에 넘어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그의 노둔한 재주를 다하여 조그만 공효를 이룩하려는 것이 신의 소원이오나 다만 신이 본래 병이 많고 나이가 또 70이므로 이면하여 근골이 쇠하고 곧 미하여 여러 병이 번갈아 침노하여 정신이 혼모한 데다가 근자의 풍증이 겹쳐서 행보하기가 더욱 어렵고 앉고 눕기가 편치 못하니 하루 이틀 동안에 평복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하물며 신이 직사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침상에 병들어 누운 지가 지금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한가한 곳에 나가서 혹은 탕약으로 혹은 침구로 편리하게 조섭하여 여생을 보존하려 하는 것이 신의 지극한 정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상상께서는 신의 쇠하고 병듦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충정을 양찰하시와 직사를 면하도록 허락하시어 정원을 들어주옵소서 함으로 이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1일 이민 세번째 기사 예문직지학 남간이 사직을 청하다. 상언하기를 이제 신을 지사관은 사를 제수하셨는데 신이 한열이 오가는 병을 알아서 날로 더욱 심중하여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약은 효력이 없고 병증세는 더욱 심하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신의 직책을 해면하여 주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1일 이민 네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가 노획한 것을 바치다. 조명관에서 베어 얻은 적의 머리 1급과 노획한 말 한 표를 바치었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1일 이민 다섯번째 기사 마변자 변효문이 야인 대책에 대해 글을 올리다. 승정원에 봉서하기를 신등이 원보을하 지방에서 범찰과 동창을 길에서 만났는데 정교하신 사이로서 타이르니 동창이 신등에게 이르기를 뒤에 마당이 다시 오겠다 하고 다시 드디어 돌아갔습니다. 범찰은 휘하 70여인을 거느리고 신등으로 더불어 함께 회령에 이르렀는데 신등이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였습니다. 범찰이 돌아갈 때 신등에게 이르기를 전하께서 사신을 보내 위무하시니 기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나도 오는 가을에는 입주하겠는데 우선 먼저 내 자식을 보내 대인과 함께 나가서 살해하는 예를 드리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검찰 등이 회령 절제사를 와서 뵙는 데는 심신이 퍽 태연하였는데 도절제사에게는 두려워서 감히 와서 뵙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1년 5월 1일 애민 6번째 기사. 가뭄으로 여항에서 저자를 열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1년 5월 1일 애민 7번째 기사. 야인 비변 대책을 소홀히 한 자들을 조사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의 조명관은 오랑캐가 들어와 도둑질하는 요회처인데 지금 가뭄을 당하여 강물이 심히 얕고 농민이 덜에 퍼져 있으니 도적 오랑캐가 들어와 도둑질할 것이 더욱 염려되는 때입니다. 마땅히 봉화를 삼가하고 멀리 척후하여 항상 적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불후의 변에 대비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오랑캐 기병이 돌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하였으니 만호 최준의 방비하고 막는 것이 소루하고 고찰이 해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옛 예에 의하여 본조 낭청을 보내어 사람과 가축을 노략된 것과 방수하여 적에 응하는 상황을 조사하여 묻고 사절이 공이 있는 자는 그 등수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드디어 병조 좌랑 김광수를 보내 그 상황을 조사 핵실하게 하고 인하여 광수에게 전교하기를 여영과 조명가는 다른 구자에 비하면 원래부터 거주하는 민호가 대단히 많고 경작하는 토지가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목책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자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전날에 최윤덕이 의논하기를 조명관 구자가 간 응덕으로 동떨어져 들어가서 구원하는 길이 머니 도적의 침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물려서 설치한 것을 청하였으나 정부에서 불가하다 함으로 그만두었다. 이천이 윤덕의 의논에 의하여 역시 물려서 설치하고자 함으로 대신에게 의논하니 혹은 말하기를 가하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당초에는 최윤덕이 여연의 엽성을 조명관으로 옮기려 하였으니 요회의 땅이 되는 것이 분명하니 물려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역시 퇴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미 보를 쌓게 하고 또 만호를 차견하고 군마 150명을 증가 배정하고 인민 50호를 쇠입하여 방어를 충실하게 하고 또 연대를 설치하고 작은 배를 제조하고 방포 보변하는 법과 농민이 적을 피하는 절차에 이르기까지 갖추 생각하여 곡진하게 조치하지 않음이 없는데 이천이 연전에 서울에 이르러 친히 아뢰기를 조명관 석보가 업성까지 멀지 않고 또 군마가 부족하니 살고 있는 인민을 전과 같이 업성에 입보하는 것은 편리합니다 하였다. 내가 친히 하교하기를 여러 곳 구자에 모두 군사를 증가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국가의 유일한 조명관 구자의 병력을 증가하는 것은 이것은 어렵지 않다. 하물며 기타 강변에 있는 한두 두세 호의 거민은 퇴축하여 들어와도 가하지만은 윗항의 구자는 거주하는 백성들의 수요가 적지 않으니 퇴축하여 들어올 수는 없다. 방의 계책을 다시 더 포치하라 하니 천이 억낙하고 갔었다. 조명관이 자주 병화의 환난을 입는 것이 이미 저와 같고 천이 친히 내 말을 들은 것이 또한 이와 같고 또 한길도에서 성식을 비보함이 서로 잇따라 끊어지지 않고 지금 올해 감으로 비가 내리지 않은 때를 당하여 물이 얕은 것이 평일과 다르니 천이 마땅히 유의하여 포치하여 병력을 전날보다 배나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입거한 이래로 백성의 수요가 전날보다 배나 되는데 최준의 싸우는 군사가 도리어 전날 쉰기가 관장하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또 방포하고 봉화를 올리는 것을 모두 거행하지 않으니 친히 정교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천이 마음을 써서 설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보변은 변구를 보고합니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1일 이민 8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치보하여 비변대책을 소홀히 한 자들을 추국하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가 병조에 치보하기를
적의 기병과 보병 아우러 30여인이 무산에 돌입하여 수호하는 사람을 쏘아 수호하는 자가 모두 도망하여 숨으니 마을 7피를 노략하고 군인 김철생을 쏘아 죽이고 갔습니다. 만호 김윤부가 곧 군사를 나눠 추격하였으나 적이 이미 도망하였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도적 오랑캐가 부동하는 때를 당하여 요충지의 방어가 소루하여 적변을 당하였으니 만호 김윤부와 회령의 관리들을 부고 현감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2일 계명 첫 번째 기사 정묘의 기우제 지낼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2일 계명 두 번째 기사 평안도에 방수하는 호군 방중축의 아내에게 미장 어육을 내리다. 지평 송치가 아래기랄 호군 방중축이 평안도에 방수하고 있는데 그 아내 민씨는 원경왕후의 일가 진려입니다. 민씨가 어린 딸을 데리고 서울집에 살고 있는데 노비가 모두 도망하고 민씨가 친히 정구의 일을 하여 곡생이 막심합니다. 김인년의 중축이 방수의 공로로 호군을 제수하여 녹봉을 받았는데 그 아내에게는 말되의 쌀도 주지 않고 기생채백에 주려고 다 의복을 싸가지고 변방으로 돌아가 수자리 삽니다. 아내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재산을 모조리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비옥근대 중축을 소환하여 차자를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곧 그 도로 하여금 중축을 독촉하여 돌려보내게 하고 이나여 민씨에게 미장, 어육 등물을 주었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성읍의 사직을 허락하고 하연, 안순, 오승, 최부, 정인지, 권전, 이계린, 이자, 민후생을 제수하다. 우찬성 성읍의 병으로 그를 올려 사직하니 허락하고 하연으로 우찬성을 삼고 안순으로 판중주원사를 삼아 그대로 치사하게 하고 오승으로 판중주원사를 최부로 의정부 좌찬성을 참찬을 정인지로 형조 판서를 권전으로 공조 판서를 성읍으로 판중주원사를 이계린으로 형조 참판을 이자로 첨지 동영부사를 민후생으로 사헌 장령을 삼았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허승이 사직을 창하다. 신이 본래 천박한 재주로 성은을 입어서 화요의 관직을 거치어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으니 은총과 영광이 분수에 넘어 마음이 황궁하게 간절합니다. 이조는 천관이어서 책임이 가장 중한데 이 눈에 채워서 외람하게 자리를 차지한 지가 20여 개월이 되었습니다. 신의 용렬함으로 지휘할 책임을 감내하기 어렵고 또 신이 오랜 병이 있으니 청하옵건대 신의 직책을 면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야인에 대한 대책을 전지하다. 이제 들으니 그 지경에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회령등지에 민생이 고생하는데 마침 알타리가 부동함을 만나서 아직 다 생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깊은 곳에 야인이 도둑질을 하려 한다는 소식이 연속 보고되어 끊이지 않으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새 곡식이 성숙하기 전에 거민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는가? 도적들이 나오는 것은 과연 어느 때쯤 있겠는가? 나오면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나라 방어하는 군사의 수요는 또한 얼마나 되는가? 방어의 계책은 어떻게 포치하겠는가? 경이 자세히 묻고 살펴서 헤아려서 자세히 계달하고 백성을 진율하는 방법과 도적을 막는 계책을 낮밤으로 깊이 생각하여 폭진하게 포치해서 실책과 과오가 없게 하여 내 마음에 부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9권 세종 22년 5월 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가 야인 대책에 대한 글을 올리다. 승정원의 글을 받들기를 범찰 동창 등이 모두 극변으로 도망하여 산골짜기에 숨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다가
또 울론 보울간이 청하기를 심히 간절한 연후에야 처자를 산속에서 머물러 두고 와서 보았는데 마변자와 변효문이 모두 곧 돌려보냈고 그 나머지 알타리 등은 모두 가만히 벌인 아정랑이 동량북 근처에 옮겨 살림 속에 숨고 그 본가에 감추어둔 미곡을 밤을 타서 가만히 숨겨 싸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회령무산 풍산의 비밀이 군마를 전가하여 엄하게 방비하고 종성에서 경원까지 그 중간에 들어와 도둑질할 의심이 있는 곳에는 가만히 군사를 보내어 파수하여 끊어서 이미 일찍이 조치하여 미리 막았는데 지금 종성 자을미하에 즉 4~5인이 대낮에 들어와 도둑질하여 농민을 급박하고 말 내피를 노략하고 또 종성 세곡장에 들어와 우마 각각 한 피를 도둑질하고 또 경원의 내온 근처에 도둑질하여 말 2피를 겁탈하여 갔습니다. 곧 군사를 보내어 추적하여 보니 모두 벌린 등처에 옮겨 추접하고 있는 알타리, 올량압 등의 소위였는데 모두 다 환수하였습니다. 지금 오랑캐가 다시 무산보를 도둑질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알타리 등이 형세가 공하고 힘이 다하여 겉으로는 순하게 복종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데 지금 기순하게 하려고 하여 뜻을 굽혀가며 불러 안집시켜 간악한 것이 이미 나타났는데 동자 언파까지 모두 석방하는 것은 신의 마음에는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변자, 변효문 등이 독자로 회령에 있어 조치하여 시행하였으나 신이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대개는 이왕의 형세로 보아 장래에 가만히 발동할 계교와 도망하여 반할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신이 한편으로는 초모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정돈하여 방어하여서 그 형세를 관망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4일 을사 첫번째 기사 단오제 및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4일 을사 두번째 기사 화룡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4일 을사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흥천사의 경찬이 불가음을 상소하다. 가만히 듣건대 석시의 가르침은 황탄하고 허망하여 성도의 낭류요 국가의 모적이니 마땅히 배척하여 버리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천종의 작품과 정일한 학문으로서 그런 것을 뚫어지게 보아서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리각은 조종께서 창건하신 것이니 그 기울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무관심하게 볼 수 없다 하여 중창하였는데 그때 대간이 연명하여 상소해서 간하여 말렸으나 윤호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유감이 없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그 누각이 이루어졌으니 다시 일이 없을 터인데 어찌 다시 단청을 가하고 그 문으로 꾸밀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신등이 엎드려 듣자오니 또 경찬의 명령이 있다 하여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경찬이라고 하면 불씨를 존중하는 뜻이니 성명의 세대로서 부처를 존중한다는 이름이 있으면 당시에는 소문이 있을 수 없고 후세에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조가 한번 열리면 작은 백성들의 추향하는 바를 어떻게 검하여 막으며 후세에 본받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물며 근년 이래로 여러의 흉년이 들어 국가의 용도가 넉넉하지 못하고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오래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풍년의 기약을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성상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죄를 용서하고 직언을 구하며 용도를 들어 감하고 공업을 정지하고 파하여 무릇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무율하는 일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어찌 홀로 무익한 일에 죄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반드시 경천을 행하십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상상께서는 급히 이 명령을 거두시어 성조의 다스림을 빛내시고 비를 근심하는 생각을 온전히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사를 중창하지 않았으면 그만이지만은 이미 창친하였으니 경찬을 어찌 폐할 수 있겠는가. 또 경찬을 곧 하늘에 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장차 행하려 하는 것이니 이것은 너희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 하니 우혼납 곤형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중창할 때 전하께서 조종이 창건하시라 한 것이라 칭탁하셨기 때문에 대간의 청이 비록 간절하였으나 그치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절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지금 경찬을 하고자 하시니 이것은 후세의 부처에게 미혹되는 시초를 열어놓는 것임에 신의 의견으로서는 빠르든지 늦든지 간에 경찰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황청사를 조정께서 창건하신 빈 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창한 뒤에 비록 경찬을 하지 않더라도 과하지만은 이미 조정께서 창건하신 것이라 하여 중수하였으니 경찬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신주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어찌 경찬을 폐하겠는가 하였다. 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분명 불씨가 황탄 허망한 것을 아심은 신등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경찬의 한 가지 일이 비록 성덕에 누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으나 후세의 중손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추향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원컨대 한때의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내가 이미 알았다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4일 을사 네번째 기사 가뭄으로 문소전 이외의 각전 진상은 금하게 하다. 예조에 전제하기를 지금 성한 농사철을 당하여 수십일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민생이 염려된다.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선이 좋지 하고 판비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문소전 이외에 각전 각궁에 보름 전후의 진상을 일체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5일 병호 첫번째 기사 기우지를 행하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5일 병호 두번째 기사 동방청룡 기우지를 행하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5년 5월 6일 정미 첫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김종서에게 야인 비변책을 아뢰도록 전지하다. 금년에 깊은 곳의 올색합이 나온다는 소문이 연속 보고되어 그치지 않으니 참으로 여러 방법으로 설비하여 날마다 계엄을 더하는 때이다. 연변의 각진과 각 구자의 척후, 순경 등의 일을 밤낮을 헤르지 않고 엄하게 구찰을 행하게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파수하는 사람도 반드시 선택하여 정하고 거느린 군졸도 또한 훈련하여 정리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 소루함이 없게 하라. 요전에 방업 포치의 상황을 조목조목 갖추어 아뢰었는데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적인의 성식을 혹시 미리 듣지 못하더라도 그 나오는 때를 헤아려서 1, 2년으로 기약하여 한때의 패단을 논하지 말고 많이 정한 군사를 모아 미리 먼저 훈련하여 우리의 군사 형세를 정하게 하고 우리의 군사 기밀을 비밀히 하여 그 변에 대비하고 적이 만일 와서 도둑질하거든 마음을 함께하여 기회에 응하여서 모조리 소탕하고 한 척의 수레도 돌아감이 없게 하면 적이 반드시 엿보는 마음이 없어져서 변방 근심이 거의 제거될 것이니 만세의 가장 좋은 계책이라 한다. 경이 편리한 여부를 자세히 알아서 상량 계획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6일 정미 두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이숙지가 노환으로 사직을 청하다. 신이 을문년에 비로소 이놈의 병을 알아서 마음으로는 치료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니 지금 6년이 되었는데 허파의 갈증과 목구멍이 마르는 것이 날로 더하여 덜함이 없고 또 지난해 겨울부터 허리 아래가 느슨하고 약하여 그 증세가 또한 중한데 지금 말에서 떨어져 두 골과 다리와 무릎이 모두 상하여 보행하기가 극난합니다.
분주하면서 복사하여 자나깨나 은혜 갚기를 생각하는 것이 신의 지극한 소원인데 뜻밖의 여러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하물며 이 지경은 도로가 멀고 험하여 사무가 번다 하고 심하여 신과 같이 질병이 있는 자의 감내할 바가 아닙니다. 억지로 병든 몸을 가지고 오래 중임에 있으며 한갓 이를 패할 뿐 아니라 몸과 기운이 점점 쇠할 것이오니 엎드려 상제를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지금 알타리 가운데 도망하여 배반한 자가 아직 다 본업에 돌아오지 않고 울적합의 성식이 서로 이어 끊이지 않아서 사변이 긴급한 때를 당하여 체대하기가 어렵다. 지금 내일을 보내 약을 주어 치료하는 것이니 경은 삼가 의약을 복용하여 안심하고 조섭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살인 죄수 관노 목철을 교수하다. 성주 죄수 관노 목철이 구타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유리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제주도의 마정을 담당할 관리를 고쳐 정하다. 병조에서 사복시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제주는 본래 좋은 말을 산출하는 땅에서 다른 목장과 비교가 아니 됩니다. 이 앞서는 간목관은 모두 겸관으로 정하여 보내고 목사는 참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마정이 점점 무너져서 목양과 축산을 조치하는 사무가 다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정은 군국의 중요한 일인데 오로지 낮은 관리에게 맡기니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건대 송나라 군목사가 있어 안팎의 구목의 일을 맡았는데 안에서는 사, 부사라고 칭하고 밖에서는 제치사라 칭하여 모두 추밀로 정하고 맡겨 마정의 덕실을 고루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마땅히 지위가 높고 명망이 무거운 자로 차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마정에 관한 것이 쉽게 성취되었습니다. 또 판관의 지위가 낮고 혹 교관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목장의 일에 대하여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고자 하나 장관이 만일 생각을 쓰지 않으면 결단코 성취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주의 겸감목을 예전 제도에 의하여 따로 다른 칭호로 일컫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이조로 하여금 예전 제도의 칭호를 상고하여 목사로 차정하고 새 고을의 마정을 통솔하게 하여 무릇 목양과 축산에 관계되는 일을 오로지 관할하여 규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고 개성비는 서리가 내리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남방정용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89권 세종 22년 5월 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정지하였던 엄주를 신하들이 곤하다. 을정부 우찬성 하연과 예조판서 민희생 등이 아뢰기를 건자의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니 신등은 참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으시어 신민의 근심을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제의 비가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나 화곡은 다시 소생할 수 있으니 조금 성녀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원컨대 술을 내오는 것을 허락하시어 성궁을 조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니 인하여 술을 드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사년에 내가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내오지 못하게 하여 시기가 지나도록 먹지 않아서 인하여 병을 얻었으므로 신하들이 나를 위하여 두려워한다. 나도 역시 이들로부터 매양 하늘의 재앙을 당하면 비록 음식을 감하게는 하나 줄인 것을 참는데 이르지 않게 하고 기운이 만일 순조롭지 못하면 혹 술을 마시기도 한다. 또 근일에 복역하는 것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니 이것으로 또한 족한 것이다. 어찌 다시 술을 내올 것인가? 경등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등이 다시 아뢰기를 술이라는 것은 오구의 정기이니 적당하게 마시고 그치면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정부 대신이 신등으로 하여금 기필코 술을 드리도록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등의 청을 굽어 조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연이 굳이 청하기를 네댓번 하고 의생은 눈물까지 흘리고 승지들이 또한 아뢰기를 신등이 또한 청하고자 하였으나 천유가 엄중하여 감히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의 말을 따르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요량하여 마시겠다 하였다. 세종 7월 89군 세종 22년 5월 8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양녕대군을 탄핵하다. 아이. 양녕대군 이제의 종 전신이 다른 사람이 노비를 꾀어들이니 청하건대 요례에 의하여 죄를 주시고 제가 신의 간사한 꾀를 믿어 듣고 그 허위의 사정이 이미 폭로되었어도 오히려 신을 용인하고 언익하였으니 또한 취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전신만 곤장 80을 때리고 죄는 의논하니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5월 8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우선 경상 전라 양도의 공법을 시행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난 정사년에 비로소 공법을 세웠으나 마침 흉년으로 인하여 아직 정지하였었는데 금년에 화국이 조금 풍년이 들고 또 이 공법이 시험한 지가 이미 2년이 되었으니 별로 큰 폐단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 경상전라 양도로 하여금 모두 공법을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5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5월 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중앙 황룡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 7월 89권 세종 22년 5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전일에 개하한 각 품관 진수를 의정부에서 종목별로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전일에 개하신 각 품관의 진술한 말을 삼가 상령하고 의논하여 조목조목 뒤에 열거합니다. 전구서 예빈시에 바치는 것으로서 먼 지방 각 고을에서 공바치는 대지를 혹은 재수가 적느니 야위이고 약하느니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퇴각하면 외방 아진이 서울에서 면포를 구워서 비싼 값으로 사서 바치므로 그 배단이 적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비록 극히 살찌지 않은 것이라도 만일 먼 지방에서 바치는 돼지이면 편의에 따라 받아들이어 미리 기려서 그 배단을 제거할 것입니다 했는데 윗조목의 것은 비록 풍성하게 살찌지 못하였더라도 채수가 커서 쓸만한 거거든 대각하지 말게 하소서. 1. 예전의 상고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교역하였는데 지금의 상고는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교역하여 다방면으로 판매하고 영업하니 그 수요가 농부보다 배나 됩니다. 농사에 힘쓰는 자는 적어지고 장사하는 자는 많아지면 물품을 이상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눈을 현혹하여 속이는 무리가 날마다 불어나서 심지어는 외방에서 바치는 공물을 대납하고자 꾀하여 각처의 간사한 중들에게 부탁하여 이름을 속여 진성을 받아 대납한 뒤에 직접 그 고을에 가서 그 값을 독촉하여 받아옵니다. 이제부터는 한승부로 하여금 서울 밖의 행상은 이름의 문적을 기록하여 월세와 문인세의 수량을 참작하여 고쳐 정하고 4개월에 자세히 고찰해 가하여 수납하여 재용감으로 실어 보내고 외방의 수령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되 상고가 이르는 곳에 각 관에서 한성부의 문인을 상고하여 나이와 얼굴로 명수와 가는 곳과 날짜의 기한을 참고 증음하고 만일 어긋나는 자가 있으면 법사에 이문하여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도록 하소서하였는데 윗조목의 서울과 지방의 문인을 고찰하는 것과 세를 거두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으니 청하건대 거듭 밝혀 거행하소서.
여러 아문의 별자를 일찍이 육품 이상을 지낸 사람을 가리어 뽑아서 구전으로 차정하고 각각 그 사이에서 이미 주년이 만기된 자는 전조에서 원속육전 등록을 고강하고 겸하여 치민 방략을 시험하여 합격한 자라야 바야흐로 외임을 시키는 것을 허락하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곧 고쳐 차정하니 이것이 아름다운 법이기는 하나 소위 파출이라는 것은 기년 동안을 부지런히 봉사하고도 다만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공을 버리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가련한 일이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여러 아문의 별자를 구전하기 전에 먼저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여 입격한 자라야 바야흐로 차정을 허락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윗조목을 만일 상언에 의하여 시행하면 조금 저리와 염치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참고 재주를 시험하는 자는 모두 용렬한 무리일 것입니다. 또 별조가 결혼이 된 때에 서울에 있는 자는 결혼에 따라서 재주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만은 외방에 있는 자는 어떻게 시기에 미쳐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재주 있는 사람을 빠뜨리는 데 가까운 것이 같으니 비교건대 제거, 별조나 수령을 차이 말씀에 취재하는 것은 없애고 이미 행한 예의에 의하여 그 전의 문항과 정치의 치적을 상고하여 각 회에 보고하여 쓰고, 만일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자가 있거든 청하건대 육전에 의하여 줄과 거주에게 미치게 하소서. 1. 경상도 인민이 모두 세를 충청도 충주 검천강에 바치는데 길이 가까운 자는 혹 열흘이 걸리고 길이 먼 자는 혹 15일이 걸리어 컨지를 넘기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이 고나고 지치옵니다. 각관의 생리가 부호한 자를 먼저 수납하고 빈약한 자를 혹 5, 6일씩 머물러 두어 소와 말이 줄이고 기진하여 죽게 되니 백성의 원망이 극도에 달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사원을 차견하여 엄하게 규출하여서 각관의 바치는 자로 하여금 도착선으로 나오게 하여 즉시 수납하게 해서 바치는 자가 지체하는 일이 없게 하여 백성의 원망을 제거할 것입니다. 했는데 윗조목은 검후에 차사오는 직질의 고하에 구애하지 말고 강명한 자를 택하여 차성하에 고찰하게 하고, 외방 각도의 포에 납세하는 것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외방 각관에서 일수 서원의 수효를 거짓 칭탁하여 작은 골이라도 100여 명 이하가 되지 않아서 요역을 감하고 온전히 향력을 맡기니 도리어 향운이 되어서 민간의 폐단을 일으키니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그 관의 크고 작은 것을 보아서 차등 있게 수요를 정하는 것은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법과 같이 하지 않는 자가 매우 많으니 이제부터는 정수의 매의 일수 서원을 일절 금지하여 군사에 보태소서 하였는데 윗조항은 감사로 하여금 추구하여 진술한 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별교의 설치는 본래 백성의 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인데 간사하는 성도들이 본뜻을 의식하지 못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사리를 영위하여 각각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 불의를 자행하여 파는 기와 모두 부유한 백성의 집으로 들어가고 가난한 백성에게는 미치지 못하니 고르지 못하기가 심합니다. 또 근련 이래로 충청도의 백성이 자주 환제를 만나서 흉년이 겹쳐 이르는데 성도들이 토목 기와 굽는 데 쓰는 땔감 말한다. 대납하고 친히 내려가서 비싼 값으로 독촉하여 받으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변류를 정지하여 파하여 가난한 백성이 쌀을 내는 괴로움을 들게 하소서 했는데 윗조목의 변류는 도성 각호에 있어서 그 이익이 심히 크니 정파할 수 없습니다. 값을 거두는 것은 육전의 곡물 대납 금지 조항에 의하여 소재의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 거두어 주게 하소서. 1. 무릇 관리된 자가 한갓 사공을 급선무로 삼아서 풍속은 생각하지 않으니 복제의 시가에 이르러서는 인도상 마땅히 중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 긴급하지 않다는 사유로서 모두 출사하게 하니 풍속이 날로 박하여집니다. 신은 원컨대 이제부터는 큰일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대소조관의 복제 시가에는 출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윗조목은 이를 긴급하고 할 만한 것으로 적당한 것을 헤아려서 시행하소서.
1. 각관의 수령이 농사철을 당하여 환상을 나누어 줄 때 날짜를 나누어 정하지 아니하여 혹 하루 동안에 사방의 촌민들이 모두 관에 모이는데 만일 그날에 다 주지 못하면 며칠을 묵게 되니 패농의 패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방 촌민의 그 많고 적은 것을 나누어 날짜를 정하여 모이게 하여 머무르고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나누어 주어 백성들의 패단을 제거하고 또 환상을 수납하는 때에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용고한 법칙으로 삼으소서 했는데 위좀은 감사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개월은 4계절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2월을 말한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소낙비가 오다. 태종.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종부시 제조 안승선이 양녕대군을 탄핵하다. 전일에 양녕대군 이제의 죄를 가지고 사연을 가져하려는데 거론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니 2번 천총을 더럽히니 황공하여 몸들 바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제가 서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여 종친에 치열하고 대우하기를 더욱더 덥게 하시니 제가 마땅히 성의에 감격하여 충의한 마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꺼리어 마땅히 겨를 일이 없는 것 같이 하이할 것입니다. 김년 가을에 노복의 영생하는 일로 몰래 외리와 통하여 나라의 법을 간범하였는데 신등이 법에 처치하기를 청하였으나 특별히 용서하고 인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지금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잊어 남의 노복을 빼앗고 간사한 소인들과 공모하여 말을 만들어 잘못된 것을 꾸며서 문권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도망한 종의 소생이라 일컬어서 양인을 노력하여 여러 해를 부리고 그 속이는 업무가 탄로난 뒤에는 참으로 두려워하여야 할 일인데도 조금도 두려움 빛이 없이 악한 종 전신을 시켜 관리를 매욕하게까지 하고 또 반당의 죄를 가리려 하여 성총을 번거로이 더럽히고 악한 종 전신은 숨기고 내놓지 않으니 광폐하여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방종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대단히 심합니다. 만일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광폐한 마음이 이것으로 인하여 더욱 조장되어 영구히 행실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종친을 규찰하는 것을 유사에게 맡기시고 본시에 위임하였습니다. 입법하던 처음에 제가 종친의 장으로 몸소 먼저 유를 범하였는데 잇따라 너그러운 형전을 내리시니 누가 두려워하고 꺼리어 삼가고 경계하겠습니까? 또 제가 자주 기유를 범하는 것은 오로지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가 되도록 아첨하고 기쁘게 하려고 꾀이고 부추기는 때문입니다. 노복 정류는 죄악이 더 심할 수 없는데 이미 도형의 연수를 감하고 직접을 거두지 아니하여 그 죄를 속하였으니 험소한 무리가 장차 경계할 바가 없사오매 신등은 실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례에 의하여 시행하여 그 나머지 제의 죄를 경계하소서. 성상께서 제가 하여 시행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2년 5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갑사의 관직 명칭과 번차를 다시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난 2월에 본부에서 수교한 것을 요약하면 전부터 내려오는 갑사 3,000명과 정설한 갑사 3,000 도와 6,000명을 나누어 6번을 만들어 제1번 1,000인은 첫해 11월 15일에 번상하고 제2번은 1,002는 명년 6월 15일에 번상하고 다른 번은 이것과 같다 하셨는데 만일 이와 같이 매양 여름 6월 겨울 12월에 최대하면 다만 무더위와 장마와 엄동 추위에 상하 2번의 내왕하는 괴로움뿐 아니라 농사를 방해하는 폐단도 적지 않을 것이며 집에 있으면서 휴식하는 달은 많고 시위하고 훈련하는 날은 항상 적습니다. 삼가 시전을 참고하면 예전에 방수하는 역사가 양기에 들어오는데 금년 봄 늦게 가서 명년 여름에 교대하는 자가 이르면 다시 머물러 가을까지 방비하고 11월이 지난 뒤에 돌아오며 또 명년 중춘
내서 늦은 봄까지 다음 방수하는 자를 보내어서 매년 가을과 겨울에 초양번을 방수하는 자가 모두 국경에 있게 됩니다. 비교컨대 이 제도를 모방하여 갑사를 나누어 6번을 만들어 2월 초 10일과 9월 초 1일에 제대하되 2월에 입번하는 자를 여름 가을 두 맹상의 녹봉을 받고 9월 초 1일에 입번하는 자는 겨울 봄 두 맹삭의 녹봉을 받으며 그 나머지 각 번도 이것에 의하여 체대하는데 봄철에 하번하는 자는 체번한 뒤에 3월 금운까지, 가을철에 하번하는 자는 체번한 뒤에 10월 20일까지 각각 그대로 경성에 50일을 머물되 숙직이나 순찰을 시키지 말며 마음대로 출입하게도 말고 혹은 강무를 하거나 국문 밖으로 거동하거나 혹은 사신을 영접하는 등으로 군사를 쓸 때는 번을 합하여 쉬하게 하고 그대로 무예를 익히면서 머무는 날짜의 기한을 기다려서 바야흐로 시골에 내려가는 것을 허가하여 연구한 법칙을 삼으소서. 올 경신년부터 당번인 제3번 구갑사 1천인을 각각 500으로 나누어 제4번, 제5번으로 칭하고 또 증설한 신갑사 1천인을 각각 500으로 나누어 제4, 5번으로 나누어 붙여 보충하고 예전 제1번을 나누어 제6번, 제1번으로 칭하고 예전 제2번을 나누어 제2번, 제3번으로 칭하여 위의 항목과 같이 분속 보충시키고 제6번은 올경 신년 9월 초 1일에 입번하고 제1번은 내년 신유년 2월 초 10일에 입번하고 제3번은 이해 9월 초 1일에 입번하고 제3번은 올 임술년 2월 초 10일에 입번하고 제4번은 올해 9월 초 1일에 입번하고 제5번은 오는 개해년 2월 초 10일에 입번하고 제6번은 올해 9월 초 1일에 입번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순환하여 시위하게 합니다. 위의 입번 갑사 중에 봄철에 교대하여 들어오는 자는 번서는 것이 6달 20일이고 가을철에 교대하여 들어오는 자는 번서는 것이 5달 10일이니 만일 봄, 가을로 서로 바꾸지 않고 매양 당번마다 각각 처음에 정한 번번으로 항상 서로 교대하며 번서는 날수와 춥고 더운 때에 번거롭고 수월한 것이 고르지 않으니 1번으로부터 6번까지 한 차례 번상이 끝나면 전항의 2월에 입번하는 자는 9월에 입번하고 9월에 입번하는 자는 2월에 입번하여서 서로 바꾸어 입번하여서 그렇고 편안함을 고르게 하고 6년이 다 된 것을 기다려서 또한 다시 이렇게 하여 봄, 가을로 서로 바꿔 윤번하면 번서는 날수와 춥고 더움과 괴롭고 수월한 것이 거의 균일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6번 갑사의 수요가 6천면이나 되는데 각기 직함 안에 만일 번차를 기록하지 않으면 군사의 수요가 많아서 위영이 혼잡하여 분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제상의 차제도 또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청하건대 1번의 사직은 창신교위의 의행시위사 중령이라 칭하고 1번 사직은 사직으로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아우러 1번 모직이라 칭하고 그 나머지 각 번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그 번차에 따라 칭호를 정하여 내리며 명호가 분명하여져서 번차가 문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